운동의 거목이었던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이해찬 상임 고문님의 발걸음은 곧 민주와 민주주의,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를 기억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해 지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비당권파 3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사회의 공적을 남긴 인사가 숨졌을 때 밖에 인사들이 모여 치르는 장례로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추모기간으로 정해 방문은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정쟁을 삼가기로 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오늘 새벽 항공편으로 국내에 운구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인천공항에서 맞이합니다. 기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우리 정부가 원전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를 탓합니다. 지윤수 기자. 1978년 부산 기장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8개.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뺀 26기가 현재 가동 중이고 4기를 더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30기에 더해 2037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2기를 더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새롭게 세운 계획은 아닙니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때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무대를 둘지, AI 강국을 위해 전력 생산에 집중할지, 정부는 결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AI를 많이 쓰는 서울대의 경우 전기료가 2년 만에 50% 늘어날 정도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강국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미 25년 내 원전 300기가와트를 더 짓기로 결정한 상황. 더 뒤처지면 AI 강국이 영영 불가능할 정도의 치열한 AI 경쟁도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국민 의견도 물었는데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돌고 돌아 원전으로 왔지만 정부가 계획을 보류했다 번복하면서 정책 호선을 빚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 핵폐기물 처리나 원전 사고 가능성 등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정책을 정당화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경보호 및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보조금 사기 횡령 수사와 맞물린 대규모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숨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백악관 차원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남았던 마지막 인질 사망자의 시신을 돌려받았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란 그릴리의 유해를 확인했으며 그의 시신이 안장을 위해 반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질까지 모두 돌려받았다며 이는 이스라엘군의,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굉장한 성과라고 축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 인질과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모두 돌려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의 2단계 실행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해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 전남 서부,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에 최대 3cm, 충남 서부 1cm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북동부, 충북 중남부 1cm 미만, 울릉도 독도는 최대 10cm. 원금 손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젠 스텝 바이 스텝 완전한 스타젠 데이 바이 데이 가볍게 스타젠 매일매일 편안한 발걸음 안전한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뉴스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원금 손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는 언제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네, 김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로도 목소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정을 넘겨서 끝난 이혜훈 후보의 청문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 보셨죠? 네,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저는 다른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을 해야 하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자식 얘기까지 머뭇머뭇하면서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의 불행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천하게 부양가족으로 장남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까지 하는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그 선택이 맞나 싶고,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청문위원회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 비망록 관련해서 고소하겠다 뭐 이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망록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남겼어요. 뭐 임명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이 이후에 이혜훈 지명자에게 닥칠 여러 가지 사법적인 작용들이 결국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런 차원에서 안타깝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부지런히 다양하게 하시면서 사는구나. 그래야 돈 벌고 그래야 권력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한테 나라의 살림을 맡겨도 되나? 라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을 일반 국민들은 가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록을 많이 남기셨어요. 보면 하면서 뭐 할아버지의 공로로 손자가 어디에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공로라는 게 무슨 뭐 독립운동 하신 것도 아니고 내무장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특혜, 나름대로는 국민들로부터 낸 세금으로 권한을 누리는 자리에 갔었는데, 그런 분은, 그럼 손자는 그런 특혜를 얻으면, 그럼 이혜훈 씨도 장관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손자 뭐 그런 특혜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80평에서 사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뭐 25평으로 옮겨가서 그거 다 큰 사람들 20대만 30대 자녀들하고 어떻게 사셨냐 그랬더니 잠만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또 어록을 하나 남기신 것 같고,
그다음에 윤호경인과 관련된 댓글을 현수막 다 거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거다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지시에 의해서 달았습니다 라고 그냥 바로 있는 데서 거짓말을 하시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뭐 그 아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청약 전에는 사이가 나쁘다가 청약을 받고 나니까 또 사이가 좋아지나요?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주목한 발언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뭐 말이 잘, 뭐 이런 그런 발언을 제외하고더라도 그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었는 갑질이었는데 나머지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다. 사실 논란의 시작이 이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제일 의아해했던 부분은 소위 말하는 위장 미혼 청약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딱 떨어진 해명이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제 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큰 거 한 방 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던 대륙에 굉장히 쉬워진 정치적 환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더욱 오른쪽과 결별하고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아직 우리가 충분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서부 경남 지역에 이제 그 터잡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민주당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거기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뭐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거에는 보수를 지지했을 법한 정책적 투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이제 중원의 핵심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서부 경남에 있는 의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 여기서 내가 해볼 공간이 없겠다 싶은 분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좀 있겠죠.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보했던 당내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장동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어떤 폭탄이 약간 폭탄 터지는 게 좀 유예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제명이 이제 의결이 돼야 되는, 최고위가 의결이 되는 그날이었나요? 아무튼 그 다음이었나 이제 단식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잠시 이게 이제 봉합이 됐었던 거고, 네. 아직은 이제 미봉책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이 많이 거리에 나셨더라고요. 근데 그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었습니까? 예, 대부분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반대. 그렇죠. 우려, 반대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려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우려는 반대인 거니까요. 그게 그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한동훈 대표랑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과하다가 중론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상당수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개 내지는 비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 발 후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물론 이게 뭐 100% 만족할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손을 내밀었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러면 저건 사과 아니니까 그대로 제명하겠습니다, 징계하겠습니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징계를 아예 백지화하는 방안도 있고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지도부 입장이라면 징계를 낮추긴 하겠죠. 왜냐하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형사처벌로 한다 그러면 거의 사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당인으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추방이죠, 추방. 추방이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극형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도 그리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제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뭐 그러면 수위를 그렇다고 지금 그 징계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를 한다는 이래 버리면 마찬가지로 근데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내용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아예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 생각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단식에 돌입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특정한 이야기들이 오가진 않았어요. 우리 지도부 생각은 아직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찾아가지를 않았잖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